67,800원. 분유 3캔의 가격이 500만 원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2024년 11월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마트. 오후 3시 CCTV가 한 여성을 포착했습니다. 60대 중반, 낡은 점퍼를 입고 분유 3캔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경비원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여성은 붙잡혔습니다. 사무실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그 여성이 사무실에서 나올 때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500만 원. 경비원이 자신의 돈을 꺼내준 것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메가마트 가락점 대형마트의 오후, 주말을 앞두고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딩동, 자동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이순자, 63세, 회색빛 섞인 머리를 묶고 낡은 갈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순자는 카트를 밀며 매장을 돌았습니다. 채소 코너, 가장 저렴한 배추 하나를 집었습니다. 무도 2개, 할인 코너로 갔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들, 쌀 한 봉지를 집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카트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매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유아용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분유 진열대, 형형색색의 분유 캔들. 순자는 멈춰 섰습니다. 분유 캔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22,600원, 25,800원, 28,900원. 손을 뻗었다가 걷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박성호는 입구 쪽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분유캔을 봤습니다. 가장 저렴한 것, 22,600원짜리 3캔을 집었습니다. 카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계산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유아용품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분유캔 하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2번째 캔, 3번째 캔, 모두 가방 안으로.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카트를 밀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카트 안에는 배추, 무, 쌀만 7,800원입니다. 네. 순자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몇 장, 동전들, 겨우 7,800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산을 마치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거의 다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손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 박성호였습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성우가 다가왔습니다. 가방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가방요? 네. CCTV에서 봤습니다. 분유를 가방에 넣으시는 걸. 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가시죠. 성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비실, 좁은 사무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CCTV 모니터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가방 열어주세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분유 3캔.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훔치신 거 맞죠? 네. 죄송합니다.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훔치셨어요?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으면 안 사시면 되죠. 하지만 꼭 필요해서. 뭐가 그렇게 필요한데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 분유예요. 손주요? 네. 손주가 배고파해서. 성우는 순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낡은 옷, 마른 얼굴, 떨리는 손. 손주가 몇 살인데요? 8개월이요. 부모는요? 아들, 딸이요.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성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병원에요? 병원에요? 성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딸, 이지은이가 한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성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많이 다쳤어요. 머리를.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의식은 있어요? 아니요. 혼수 상태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언제 깨어날지 모른대요. 사위는요? 사위는 2년 전에 암으로 세상 떠났어요. 그럼 손주는 누가? 제가 보고 있어요. 혼자서요? 네. 저밖에 없어요. 순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8개월 된 아기를 제가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딸 병원비도 한 달에 300만 원씩, 보험도 없고 제가 파출부 일하면서 버는 돈으로는 병원비 내기도 빠듯해요. 분유 살 돈이 없었어요.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부터 손주가 분유가 떨어져서 우유를 물에 타서 먹였어요. 하지만 배고파서 계속 울어요. 그래서 오늘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도둑질을 할 줄은 몰랐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지만 손주가 너무 불쌍해서. 성우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아버지였습니다. 5살 딸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 딸이, 내 손주가, 할머니, 네,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여기서 20분 거리요. 월세방이요. 월세는 어떻게 내세요? 제가 파출부 일해서 겨우 내요. 하지만 이번 달은 못 낼 것 같아요. 딸 병원비 내느라 돈이 다 떨어졌어요. 성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물함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통장도 꺼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네. 이거 받으세요. 성우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여러 장. 이게 뭐예요? 50만 원이에요. 일단 이거 쓰세요. 아니에요. 안 돼요. 순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받으세요. 하지만 저는 도둑인데. 도둑이 아니에요. 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손주 생각하는 할머니예요. 하지만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성우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비상금 통장이에요. 여기 500만 원 있어요. 할머니, 이것도 드릴게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왜 안 돼요? 제가 도둑질했는데. 그래도 이건 할머니. 성우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아버지예요. 5살 딸이 있어요. 만약 제 딸이 할머니 딸처럼 됐다면, 만약 제 손주가 배고파한다면 저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순자는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알았잖아요. 성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 돈으로 병원비 내시고, 손주 분유도 사시고, 월세도 내세요. 천천히 갚으시면 돼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갚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손주 잘 키우시면 돼요. 순자가 돈을 받고 나간 후 성우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지갑을 봤습니다. 통장도 영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이었어요. 박성호, 당시 34세. 아내와 딸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딸 박지우, 당시 3살. 귀엽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아빠, 그래, 우리 지우. 하지만 그의 여름, 지우가 열이 났습니다. 여보, 지우 열이 안 떨어져. 병원 가보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진단, 백혈병입니다. 성우와 아내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백혈병이요? 네, 급성입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치료비는 얼마나 드나요? 최소 3천만 원은 각오하셔야 해요.
하지만 골수 이식까지 하면 1억 넘게 들 수도 있습니다. 성우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당시 그의 월급은 200만 원, 저축은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지만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우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입원비, 약가, 검사비, 돈은 물처럼 나갔습니다. 성우는 낮에 경비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아내도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친척들에게 빌렸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빌렸습니다.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 지우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완치되었습니다. 의사의 말, 성우는 울었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괜찮아요. 지우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빚이 8천만 원 생겼습니다. 괜찮아. 딸이 살았잖아. 천천히 갚으면 돼. 성우는 10년간 빚을 갚았습니다. 작년에 겨우 다 갚았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성우는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우야, 아빠가 오늘 좋은 일 했어. 내가 살았던 것처럼 다른 아기도 살릴 수 있게 도와줬어.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오늘 월급 받았어? 응, 받았어. 그럼 저녁에 외식하자. 지우가 좋아하는 거.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안.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급한데 쓸 일이 생겨서. 알았어. 그럼 집에서 먹자. 전화를 끊고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지우야. 하지만 아빠는 이렇게밖에 못해. 3일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평소처럼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였습니다. 하지만 3일 전과는 달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품에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성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웬일이세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성우는 아기를 봤습니다. 8개월 된 여자 아기, 통통한 볼에 맑은 눈. 안녕. 아기가 성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이름이 뭐예요? 민서예요. 이민서. 민서야, 안녕. 성우가 아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기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네. 순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기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어요. 순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사장님이 주신 돈으로 병원비 냈어요. 그리고 분유도 샀고 월세도 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행이네요. 성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딸은 어때요?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대요. 희망을 가져도 된대요. 그래요. 희망을 가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뭐예요? 50만 원이에요. 아직 다 못 갚아. 일단 이것부터. 성우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천천히 갚으시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급하지 않아요. 민서 키우는데 더 쓰세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은인이세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아기 민서가 성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민서야, 나는 아빠 아닌데? 호호, 요즘 아무한테나 아빠래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성우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서야, 건강하게 자라라. 그래서 엄마 깨어나면 엄마 보여줘야지. 민서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11월 서울대병원 521호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딸,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품에는 민서, 이제 돌이 지난 아기. 침대에는 엄마, 지은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난 것입니다. 지은아. 순자는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민서도 함께. 엄마, 정말 깨어났구나. 응, 엄마,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지. 아니에요. 깨어나줘서 고마워요. 세 사람은 울며 안았습니다. 지은은 3개월 전에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을 잃었지만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민서야, 우리 민서, 엄마가 미안해. 지은은 민서를 안았습니다. 민서는 엄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부르는 엄마.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민서야. 기다려줘서. 그날 오후 병실에 손님이 왔습니다. 성우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 지우도 함께. 안녕하세요. 어머, 사장님. 순자가 반겼습니다. 이렇게 와주시고. 당연하죠. 좋은 소식 들었어요. 성우는 지은을 봤습니다. 깨어나셨다니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제가 혼수 상태일 때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성우의 딸 지우가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아기야. 민서야, 언니야. 두 아이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호호, 잘 노네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어요.
만약 그때 사장님이 저를 경찰에 넘겼다면 지금 이런 날은 없었을 거예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의 사랑이 이룬 거예요. 손주를 위한 그 마음이 결국 딸도 깨우고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한 거예요. 현재 2025년 12월 메가마트 가락점. 성우는 오늘도 경비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님, 민서의 목소리. 이제 걸음마를 하는 민서. 지은이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민서. 지은 씨. 안녕하세요, 사장님. 장 보러 오셨어요? 네. 오늘 엄마 생신이에요.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려요. 사장님도 저희 집에 오세요. 에이, 괜찮아요. 안 돼요. 꼭 오셔야 해요. 지은이 우겼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성우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의 집, 작은 원룸이지만 따뜻했습니다. 성우 가족과 순자 가족이 모였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정말. 이렇게 모두 모여서 행복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희망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을 만나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딸도 깨어나고 민서도 건강하고 정말 꿈만 같아요. 성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제가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었어요. 10년 전 제 딸이 아팠을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 은혜를 할머니를 통해 갚은 거예요.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민서와 지우는 함께 놀았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67,800원. 분유 3캔의 가격입니다. 이순자 할머니에게 그것은 손주의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우 경비원에게 그것은 10년 전 은혜를 갚을 기회였습니다. 그는 5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그 돈이 병원비가 되었고 딸을 깨우는 희망이 되었고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가혹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나도 언젠가 어려웠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누군가를 도울 차례입니다. 작은 선행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500만 원이 한 가족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